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창환 헬멧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도 트럼프의 한마디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장 초반에는 되게 좋았는데요. 네. 그냥 베센트 장관이 가만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꼭 초를 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크게 상승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 멘트로 인해서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 거래일 동안 나스닥 같은 경우에 5%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의 분위기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실적에서 확실히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좀 변했죠. 뭐 대표적으로 파월 의장에 대한 이런 파면 이슈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죠. 근데 이제 트루스 소셜 보시면 사실 스탠스는 파면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악재가 1차적으로 하나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시작할 때 하단에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한 50%대, 많게는 50%대, 뭐 65% 정도까지도 뭐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발 이슈였고요. 베센트가 약간의 좀 조정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변수는 나왔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이 일단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다시 일론 머스크의 복귀로 인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점, 그리고 GV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를 상당히 똑같이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기대가 되면서 유틸리티 쪽, 전력기기 쪽은 상당히 강했고요. 반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관세에서의 약간 수혜를 받았었던 태양광 쪽은 오늘 대거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D-웨이브 퀀텀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이제 양자 컴퓨터 종목군들도 좀 들썩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상당히 조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미국장에서의 힌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장에서 일단 강세의 흐름들이 나왔던 거에다가 오늘 우리나라가 진짜 실적 발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양자는 양자로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하이닉스랑 연결해서 이제 소부장 쪽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고, GEV 같은 경우는 LNG 쪽이니까 뭐 가스터빈 쪽으로 본다면 두산에너빌 쪽으로 볼 수 있고, 또 그쪽이 좋아지게 되면 조선업에 대한 또 수주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양 쪽으로 보면은 조선업으로 풀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일에 우리나라 이제 미니 지수일 때가 2%대 이상이었는데 그거보다 떨어져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 대이장 때보다는 더 약했다라는 네. 게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먼저 큰 그림에서 싹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밤 다시 한번 지수를 크게 올렸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일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대변인, 상무장관, 재무장관 다 중국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 쪽의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인 발언을 사실 하고 있진 않거든요. 되게 일방적인 좀 우호성 멘트라고 좀 느껴지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네. 왜냐면 애초에 미국이 혼자 북치고 장구 치면서 관세 전쟁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좀 날뛰다가 약간 완화된 스탠스로 하면은 상대방도 네. 너 이렇게 10대 맞을래 하다가 2대만 때려볼까? 네. 약간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뭐 반응이 좀 약해질 수 있죠. 그리고 이때까지 중국의 반응을 보시면 미국이 항상 어떠한 공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좀 강력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탠스 자체가 미국에서의 이런 중국 공격을 멈추면 중국도 그런 부분에서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스탠스, 그리고 이건 무역전쟁 1기 때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렇게 최대 세율을 낮추거나 하면은 거기에 따른 스탠스는 중국도 조금은 이전보다는 완화된 스탠스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격 퍼센테이지를 줄였는데 중국이 더 늘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상한 나라가 그렇죠.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내수적인 부분에서 데이터가 조금 잘 나오고 있어서 약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제 중국은 5% 경제 성장을 무조건 유지를 해줘야 되는 나라고 그게 안 되면은 정말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는 그런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강제로 끄집어 올리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뭐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유튜브에서의 이런 진짜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조금 취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네. 물론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는 좀 해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수출적으로 영향이 크게 생기면 중국 입장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지금 10%의 영향밖에 안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반도체 빼고는 다 박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이 큰 거예요. 그 10%가 적어 보이지만 10%는 매우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10%만 유지가 되더라도 힘든데 지금 50%, 60%잖아요. 사실상 100% 이상이면은 그냥 교육하지 말자예요. 그래서 그게 줄어드는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퍼센테이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협상을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플로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센트 장관도 금일에는 약간 이 찬물을 끼얹었지만 분명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이런 흐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JP모건 비공개 투자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탠스가 분명 우호적이기는 한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 끊어주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엄청나게 얘기는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어떠한 발언을 할 때마다 반응하는 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이게 픽스가 아니잖아요. 네. 50%로 딱 떨군다라고 픽스를 하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오겠지만 그럴 수 있다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는 약간은 좀 침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미국이 먼저 시작을 하고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중국 또한 미국과의 협상 쪽으로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이 해당 국가에게 좋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일단 설명을 주셨습니다. 다만 중국이 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 다자 간의 무역 체계를 만들자라는 좀 내용들도 전해 오면서 앞으로 좀 분위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역 관련해서 일단은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최근 뉴욕 증시나 세계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가 바로 연준과 파월 의장 관련된 이슈였잖아요. 네. 해당 부분도 일단은 그럴 의도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좀 시장에 말을 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간밤 연준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연준은 여전히 트럼프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이슈들 저희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요. 파월은 사실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매크로 지표의 세부 내용, 그러니까 이제 수치만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데이터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모든 매크로 지표에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파월 의장을 레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쵸. 니 탓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전일에 있었던 S&P 글로벌의 이런 제조업 지수와 마켓 그리고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서비스업 지수는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제조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로봇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서비스 쪽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 1년 동안의 전망이 매우 안 좋아요. 이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 이건 결국엔 하드 데이터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석 연구자가 어떻게 코멘트를 쳤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뭐 흐름들도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가격 상승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 소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들도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는 그 데이터만 놓고 보면 매우 안 좋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멘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지표 발표 이후에는
증시가 하락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보여준 거고, 그러면 그 이제 원인 요소가 사라지면 그 다음번 데이터는 당연히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파월 의장에 대해서 사실 뭐라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것도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안 떨어져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고를 한다라고 해도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살아나요. 그 쉽게 그렇게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벤트일 확률이 높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야기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약세를 일부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의 의도가 좀 있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진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신뢰도는 저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에게는 매우 안 좋은 거고,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 통화국의 지위를 뭐 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키긴 하겠지만 이전만큼의 그런 신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매우 안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약간의 이렇게 좀 증시에 대한 좀 조절을 하기 위한 네.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뭐 파월이 크게 잘못한 건 없다라고 또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일단 있었던 이슈들이 일단락되면서 뭐 달러도 다시 좀 돌아오고 있고 주식시장에 반등도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셀 아메리카 현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좀 안도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인 상황일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게 결국엔 관세인데, 네. 관세가 해소가 되면은 세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만약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합하는 그런 스탠스도 좀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한 1, 2년 정도는 정말 엄청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네. 그 소비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소비국을 수출을 하는 나라들이 없애놓고 과연 무역 수지가 괜찮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파일을 다른 나라가 만약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져서 단 한 나라라도 배신을 해서 만약에 네. 미국과 이제 전략적으로 다 열어서 많은 비중을 만약에 그 나라가 차지해버린다고 한다면 네. 이건 국가 경쟁력 자체가 완전 뒤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건 이제 미국이 100% 이상의 관세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게 해서 거의 그 궁지로 몰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스탠스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 아메리카보다는 오히려 바이 아메리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S&P 500이 PR 18배 이하로 떨어지면은 계속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지수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뭐 특별한 이슈, 물론 이제 약간의 스탠스가 바뀌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해당 가격에 대한 신뢰도나 매력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셀 아메리카가 엄청 연속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거는 현재 상황이라서 그렇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뭐 당연히 물량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P 자체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구간일 수도 있다. 현재 상황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 미국의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전해질지 궁금한데요.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에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도 될지, 아니면 좀 우려감을 키워가야 되는 이슈로 볼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25%에서 이제 15%를 떨어뜨린 현재 네. 수준의 10%를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의 퍼센테이지에서의 괴리가 나오게 되면 증시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솔직히 좀 약간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헤더도 우리나라 이제 헤더도 좀 부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왜냐면 정책
주식자가 바뀌면 당연히 그 이후의 스탠스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저는 엄청 우호적인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으시되 네. 만약에 너무 좋은 이슈로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뭐 너무나도 좋은 방향으로 그냥 가니까 두면 되겠지만 일단은 요거에서 너무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으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충분히 뭐 수급이 쏠리고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과연 알래스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 현대차, 뭐 손정희 뭐 이런 회장들에서도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요구들이 있어도 사실 거기서 뭔가 뭐 채찍 이후에 당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과적할 거는 좀 많이 뜯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조금 적정선에서 합리적인 이런 가격대를 투자를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오늘 열리는 협상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냐에 따라서 양국의 통화 가치에 대한 변동성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선까지 내려가긴 했었는데 국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긴 했거든요.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는 있겠는데 좀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의 이 원화가 좋아지려면은 핵심적인 건 하나예요. 무역에서의 데이터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입 데이터를 딱 열었는데 15개 품목이 왜 다 올랐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에서 90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원화 가치는 안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400대 초반 현재 수준에서 있다가 이제 탄핵이라는 이슈가 생겼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1,4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그 이슈가 없어지니까 다시 그 자리로 되돌려 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달러의 가치는 거의 10%가 빠졌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원화도 1,300원대로 원래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수는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최소 1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1억 명 이상이. 일단은 그 기준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게 일본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로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수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수출로 거의 다 가져가는 상황인데 수출 쪽에서 반도체 빼고 나머지 품목이 다 막 두 자릿수 이상씩 급락을 나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가치가 안 좋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유력 그 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유럽이랑 중국이랑 미국인데 그들이 전체 수출입 데이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고 미국에서 10%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크게 줄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중국에서 히토류로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처음 저격을 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우회 수출하는 거 막는 것처럼 중국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걸 막는 스토리로 가버리면은 중국에서의 데이터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쭉쭉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쭉쭉 떨어지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좋은 성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원화라는 부분에서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7조 원 이상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 공개가 됐고요. 전년 대비는 15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40% 넘는 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기대를 해봐도 될지 SK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영업이익이 저기 7조 근처로만 나왔어도 아마 그 주가가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증권사의 대부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조 7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 4거래일 전부터 뉴스나 이제 리포트에서 7조 이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뉴스 찾아보시면 거의 7조 이상이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선 7조 이하로 나오면 오히려 쇼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사실 좀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이 뭐냐면
꼭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예상치를 확 올려놓고 그거 하회하거나 비슷하게 나오면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되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게 잘 반영도 안 됐으니 무조건 반영이 됐다라고 막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컨센을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도체 쪽에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네.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뭐 미국에서 기술주들도 스토리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형주도 흐름이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장 쪽이 조금 더 날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소부장 쪽이나 또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에서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HBM에 날개를 달고 오늘 깜짝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과연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관세 면제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펜타닐에 대한 관세 면제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까지 언급이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해당 이 소식으로 인한 여파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걸 기다려봐야 될까요? 요건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네. 만약에 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기아 무조건 사야죠. 그리고 소부장, 뭐 대표적으로 SL이나 뭐 서현이와 뭐 이런 종목군들 있죠. 화신 이런 네. 종목군들도 아마 급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면제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정말 많이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에서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해주더라도 제일 최후순위 쪽인 거고 이런 좀 예민한 산업군에서의 관세를 면제를 해줄 거면은 관세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맞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가는 저는 꽤 많이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좀 갭 상승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소부장 소형주로 들어가야 뭔가 조금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최근에 이제 일본 쪽에서의 이런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최근 2거래일 정도는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만 이게 진짜 팩트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딱 면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네. 주가 추이는 진짜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자동차 관련주들도 면제 이슈가 걸려 있는 만큼 함께 지켜볼 업종으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4월장을 마무리하는 전망과 함께 전략도 간단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4월을 자꾸 보지 마시고요. 4월 이후 5월, 6월 요거까지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증권주들의 최근 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주는 보통 어떨 때 좋죠?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증시가 화랑일 때 뭐 커버리지 수익이 많이 나올 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정말 많은 부분으로 하락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이 되돌림이 나오던 기타 다른 나라들이 되돌림이 나오면 분명 주가는 따라서 올라간다고 봅니다. 물론 지수는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지금 뭐 많은 비중을 태우기는 어렵지만 저는 뭐 지금 수준이라면 적어도 그래도 2,600에서 2,700대만 도달하더라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의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차트의 모습이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말아 올려서 뭔가 추세의 전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았었던 이슈가 점점 소멸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 가격대로만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이런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는 많이 사둬가지고 포트를 형성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할 때는 좀 비중을 줄여주셔가지고 네. 시장에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PBR 구간으로 본다면 여전히 아직도 가져갈 모가치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